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20년 전 성남시장에 출마해 엎드려 절하며 드렸던 호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습니다.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초능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습니다. 와, 뭐 영화 대사 같아. 와, 너무 멋진데요. 부동산 전력 질주. 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리 매불쇼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방해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저희가 싸워야 됩니다. 이번 명절의 부동산 빌런은 단연 장동혁이었습니다. 대단하더라 진짜. 예, 언론이고 정치인이고 간에 예.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항상 모시고 나오는 분이 노모예요. 항상. 왜냐? 논리로 안 되니까 이 감성에 호소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 감성도 사실은 억지거든. 예. 이번에 장동혁이 또 노무를 모시고 등장을 했습니다. 아주 유치한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습니다.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큽니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에서 국회의원 해야지. 왜 고향 내려와서 대통령한테 욕먹고 지랄이냐고 화가 잔뜩 나셨네요. 홀로 계신 장모님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 흑백 사진 올려놨습니다. 네, 명절이라 시골집 노모 집에 왔다면서 2022년 사진을 올렸어요. 아 그러네요. 난 정말 이거를 진짜. 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뭐야? 모르겠어. 명절이라 시골집에 왔대. 근데 예. 2022년 사진을 올렸어. 그래서 일각에서는 노모가 저 집에 안 산다는 주장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네, 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재명 정부가 누군가의 집을 뭐 철거한다든지 집을 압수한다든지 예.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모가 저 집을 소중하게 여기고 꼭 살아야 된다면 살면 돼! 살면 된다고! 도무지 이 맥락이 없는 아 맞아요. 이 노모의 등장 예.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장동혁에게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하나 또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자,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자 장동혁이가 또 유치하게 답을 합니다. 계속 그러네. 자, 이재명 대통령님의 SNS 정치에 장동혁이 답합니다.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듭니다. 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뼈를 때리는 답을 예. 합니다. 자,
제목이요.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이런 제목이고요. 다주택 보유가 집값 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은 입법 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합니다.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입니다. 그렇죠.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맞는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걸 받아칠 논리가 부족해요. 없죠. 장동혁이. 네. 그러자 또 노모를 모시고 나옵니다. 아, 참. 자, 자,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한 말씀 하시네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동안 한 6번 정도의 부동산 관련 SNS를 올렸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본 건 새해 인사에 아까 여러분들 우리 같이 보신 새해 인사였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는 절실한 일을 나열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한다는 얘기. 예. 반갑더라고. 사실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왜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부동산을 언급하는지 이걸 보니까 이제 돌아갈 길을 끊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건 하겠다. 돌아가지 않는다. 되돌리지 않는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겠지만 한국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개혁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던 이유가 한다고 해놓고 되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부가 다 똑같았어요. 예. 거창하게 한다고 말만 해놓고 사실은 나중에 보면 종이 호랑이가 돼버리고 정책이 물러서고 그래서 제가 비유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엔 네모랐다가 동그랗게 변하다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를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돌아갈 길을 끊고 있다. 진짜 하겠구나. 진짜다. 진짜 이거는 진짜다. 이번엔 진짜다. 직진.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 말 그대로 이 네모나게 그대로 가는 거죠. 그거를 스스로한테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부동산 시장은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드백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사실에 움직이는 것보다 미래를 전망하면서 예측하고 움직이거든요. 네네. 이걸 보는 순간 이제 이제 진짜 끝나는 건가? 끝날 수도 있게 이런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두 가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스로 갈 길을 끊고 있다. 네. 두 번째는 진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예. 시장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의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큰 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치의 벽과 하나는 뭐냐면 언론의 벽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언론의 벽은 왜 언론의 벽이 높냐면 근본적으로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갖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건설사들이 가장 많이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벽을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 예를 들어서 주력 언론사들이 다 건설사가 대주주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넘기 힘듭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어쨌든 큰 벽이다. 네. 또 하나의 벽은 뭐냐면 정치의 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치의 벽은 두 가지 벽이죠. 정치인들이 부동산 다주택자고 네.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비싼 집을 들고 있어요. 네.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사랑 척지면 곤란이죠. 그리고 정치의 벽이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표요. 그놈의 표. 부동산 이거 잡으면 내 지역에 재건축 안 된다고 그러면 표 떨어질 텐데 예를 들어서 부자표 떨어질 텐데 맨날 그 벽. 네. 이 벽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설 명절에 일단 첫 번째 벽을 얘기했어요. 그건 아까 우리가 같이 공유한 그 글입니다.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렇지.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그렇지. 예. 정확하게 벽을 지적하죠. 네. 이 벽을 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사실은 이거를. 근데 이 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국힘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다주택자를 뭐 악마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다주택자를 그러면 근본적으로 만든 게 누구냐.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문제가 된 근본 원인을 뭐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걸 저 표에 두 번째에서 보겠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이게 연도별로요. 우리나라 다주택자 수의 증감을 보여드린 표예요. 다주택자 거주 이외 주택수 증감.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투자나 투기 목줄의 주택 수가 연도별로 얼마나 증가했는지. 연도별로. 잘 보시면 2015년도에 갑자기 전국적으로 66만 채의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이 증가합니다. 와. 2015년 왜 이렇게 높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때부터 다주택자를 뭐 신고하고 이런 제도가 들으면서 신고를 많이 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합니다. 맞아. 그러면서 대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 주거든요. 맞아. 네. 특히 다주택자들한테 대출을 막 해주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급등했어요. 이렇게 다주택자가 많이 증가한 게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값을 올린 근본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된다고.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한 해에 어느 정도 집이 지어지냐면 많이 지을 때가 40만 채, 적게 지으면 35만 채 정도가 지어지는데 네. 누군가 66만 채를 삽니다. 와. 그러면 집이 모자란 거예요, 그냥. 아무리 지어도. 네. 근데 이게 누적돼 있는 게 다음 채에 14만 채, 16만 채 이렇게 계속 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주택자가 증가하고 집값은 오르고 다시 전월세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설명 줄 때 충격적인 뉴스가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묻혀졌지만 세 번째 차트 그림 한번 볼게요. 최경환 최경환이 아주 오랜만이구만. 네, 당시 부총리가 네, 경제부총리. 네, 당시에 빚내서 집 사자라고 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네. 대출 막 풀어주고. 네. 근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 출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번 명절에. 예. 네. 뭐라는 줄 아세요? 그때 집 사기를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인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춘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내가 주택 구매에 도움이 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랑을 엄청나게 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와 그런 불씨를 지핀 사람이라고요. 그러네. 그런데 와서 자랑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집 샀지? 니네 집 올라서 좋지? 지금 수백만의 무주택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무하네. 이거 거의 그 원흉이네, 원흉. 이거를요 중앙일보 등 일간지에서 다 실어줍니다. 와, 영웅이라고? 예, 나 때문에 집 샀지 이러면서. 대한민국 이런 나라예요. 잡았네, 한 명 잡았네. 자, 누가 이 불씨를 지폈냐고요. 누가 다주택자를 이렇게 증가시켰냐고요. 다 그 사람들이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 때문에 집 샀지? 내가 대출 이렇게 해서 집 사다 좋지? 이 원흉. 주택자를 악마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인간의 정치인들이요. 욕망일 뿐이야, 그거는. 이 정치인들이요. 그럼. 이 정치인들 이렇게 자랑하는 정치인들 그러면서 표 달라고 그랬겠죠. 나 그렇겠지. 때문에 집 샀지? 야 가족들 다 나 찍어줘 이랬겠죠. 심하네.